90년대 채팅으로 만났던 소름 끼치는 그녀. 중학교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PC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한창 채팅이라는 게 유행했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채팅이 저질스럽지 않았던 때였죠. 그 당시 중학교 친구들이랑 채팅으로 여자애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전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죠. 그 당시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채팅을 하다 우연히 한 여자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여자애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그 여자애를 미친 듯이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여자애가 긴 생머리에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해서 친구는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 여자애들 지금부터 제이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사귄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서로 알콩달콩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예의상 부러워해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만인의 연인이라는 망상 속에 살던 전형적인 남자라 다른 친구들 따라서 다른 여자애들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친구 BP에 남겨진 다른 여자의 음성을 제이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이양이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친구한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 정도 후 비가 오는 날 친구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조금 한적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데 그날따라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왔었답니다. 한참을 걸어 자신의 아파트 정문까지 왔는데도 그 여자애가 따라오길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혹시나 자신을 사모하는 소녀들 중에 한 명일까 라는 생각에 그 여자애들 힐끗 돌아봤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 가을인데도 겨울인 것처럼 껴입은 옷과 마치 불로 태운 듯한 곱슬거리는 머리결 때문에 친구는 자신을 사모하는 소녀는 아닐 거라는 확고한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약간 무서운 마음에 힐끗 뒤를 돌아봤는데 다행히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는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친구 눈에 그 하얀 우의를 입은 여자가 입구에서 걸어서 들어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손에 칼이 있었죠. 과도라고 하기엔 크고 부엌칼이라고 하기엔 작은 칼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미친 듯이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친구 눈엔 그 여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여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제이양이었죠. 문이 닫히기 직전 6층에 살던 그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층인 8층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양하고 자기 집 근처까지 온 적밖에 없어서 제이양이 정확한 친구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해서 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기 전에 친구는 제이양이 문 앞에 없기를 간절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이양은 보이질 않았고 친구는 안심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데 밑에 층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길래 순간 깜짝 놀란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7층에 숨어버렸고 6층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분명 신발 소리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고 친구는 살짝 계단을 봤는데 그 하얀 우의를 입은 제이양이 한 손에는 신발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왼발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제이양이 올라가고 한참 후 발소리 안 나게 자신도 신발을 벗고 안 움직이는 다리를 죽을 힘을 다해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친구의 외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셔서 친구 부모님이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신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색하면서 그 친구가 말하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고, 혹시나 해서 우리가 그 친구에게 제이양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제이양의 손가락 하나 건들지도 않았고 뽀뽀도 한 번 못했었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는데 그날 제이양은 다시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집에 가는 중간중간 혹시 제이양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뒤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걸었지만 다행히 제이양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왔지만 제이양의 모습은 역시 보이질 않았고 안심한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나 확인했는데 확인한 순간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엘리베이터가 어제 친구가 내렸던 8층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제이양이 8층에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죠. 친구는 혹시나 제이양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지도 몰라서 잔뜩 긴장했지만 다행히 빈 엘리베이터였고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8층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친구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확인했고 8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친구는 만약 8층에 있다면 제이양이 속아서 열받아 했을 생각을 하자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했을 당시 친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4층에 숨어서 열받았을 제이양을 고소해하며 숨죽여 웃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나가려는 순간 불에 탄 듯 곱슬거리는 머리결에 여자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진짜 제이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는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이양의 뒷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조금만 빨리 계단으로 나왔어도 제이양하고 마주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이양이 진짜 발자국 소리가 전혀 안 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전히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양이 내려간 걸 확인한 후 친구는 집으로 들어가 꼼꼼히 문단속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전 여자친구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죠. 한 30분 정도 후에 경찰 2명이 찾아왔답니다. 친구도 제이양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경찰들은 제이양의 인상착의랑 제이양이 다니는 학교를 물어보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친구가 경찰한테 알려준 제이양이 다닌다던 여중에는 제이양 이름의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저녁에 부모님도 오신다고 해서 약간은 안심하고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친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혹시 하는 마음에 관리실에 가서 평소 알던 관리실 아저씨한테 혹시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눈이 동그란 여자애 못 보셨냐고 물어보니 그 관리실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한 달 전에 이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제이양이 떡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이라 이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사 온 집 중에 한 집이겠거니 생각하셨는데 그 후로 며칠마다 음식 같은 거 가지고 관리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이랑 친해졌고 며칠 전에는 제이양이랑 관리실 아저씨랑 수다 떨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지나가자 제이양이 아저씨한테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이 그냥 친구를 좋아하는 줄만 알고 친구가 몇 호에 사는지 알려줬다는 것이었죠. 이미 제이양은 친구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저씨한테 제이양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주고 경찰에 신고도 했으니 제이양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제이양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제이양이 다시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 관리실 아저씨한테도 말해놓고 부모님한테도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제이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는 다신 자기 앞에 제이양이 안 나타날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가을비라 약간은 싸늘한 날씨였는데 주말이라 부모님은 모임에 나가시고 친구 혼자 집을 보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나가시고 1시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친구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결에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화면 속에서 제이양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다는 듯이 부모님이 나가시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순간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토해내며 제이양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을 해도 화면 속 제이양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여전히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욕을 하다 지친 친구가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울듯이 말하자 제이양은 딱 한마디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라고 말이죠. 제이양이 화면에서 사라진 후에도 친구는 제이양이 찾아왔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그 후로 다시 며칠간 제이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제이양이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사람들이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타지도 못하고 집까지 항상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발소리 안 나게 신발을 벗고 말이죠. 그런 어느 날 친구 집 아파트 라인이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이 개방되어 고층 사는 사람들은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을 통해 자기 집 라인으로 갈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계속 계단을 걸어서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평소처럼 신발 벗고 계단을 올라가려던 친구는 문득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옆 라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친구 집 라인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친구는 안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중간에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2명의 아주머니께서 친구랑 같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 꼭대기층인 15층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친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제이양이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친구가 거기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구는 긴장하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제이양은 친구 옆에 아주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만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머니들께서 제이양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순간 친구는 제이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올 것만 같은 생각에 아주머니 분들 사이에 껴서 친구 집 라인으로 들어서서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들은 고층에 사셔서 중간에 다들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아주머니 분들이 집으로 들어가시자 친구는 제이양이 뒤쫓아 올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 손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가려는 도중 친구는 다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 앞에서 제이양이 친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이양은 두 손을 뒷짐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는 제이양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양이 한 걸음 내딛자 친구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계단을 다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정신없이 옥상까지 올라간 친구는 자기 집 라인 쪽으로 내려가도 제이양이 있을 것 같고
옆쪽 라인으로 내려가도 제이양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에 어느 쪽으로든 내려가지 못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상태에서 옥상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빨이 딱딱거릴 정도로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제이양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답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상 난간에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이양인 줄 알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제이양이 아닌 관리실 아저씨였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친구한테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타이르며 친구가 자살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친구는 관리실 아저씨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친구의 눈에 제이양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마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듯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순간 제이양을 보고 친구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으나 곧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제이양에게 다가갔답니다. 여전히 제이양은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었고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가 친구의 양팔을 꽉 잡았답니다. 놀란 친구는 아저씨를 돌아보았는데 아저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친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이양을 돌아보니 바로 코앞에 다가와 웃고 있었고 제이양 손에 칼이 보이더랍니다. 순간 친구는 살기 위해 제이양을 그대로 발로 차버렸고 허벅지가 칼에 베인 듯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악물고 관리실 아저씨를 뒤통수로 찍어버린 다음 제이양의 옆을 지나 무작정 아래층을 향해 뛰어내려가기 시작했고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는 자신의 집인 6층까지 달려내렸으나 왠지 집 현관문을 열다가 잡힐 것 같은 느낌에 그대로 1층까지 달려내려갔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에 나오는데 마침 장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하고 마주친 것이죠. 친구 부모님은 허벅지에 피를 철철 흘리며 나오는 친구 모습에 놀랐고 친구는 부모님을 만나자 긴장이 풀렸던지 자기 허벅지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그대로 기절했답니다. 그날 제이양은 친구 아파트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한테 잡혔고 친구가 경찰서에서 듣게 된 얘기인데 제이양은 중학생이 아니라 18살이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관리실 아저씨는 제이양하고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제이양하고 동거를 했었고 친구가 제이양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짓을 했다고 말하며 제이양이 관리실 아저씨를 꼬셨더랍니다.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겨서 지금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연극 영어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TV에 안 나오는 거 보면 때려쳤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